미국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인상 정책 이후 의외의 식품 하나가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었죠. 웰빙 엄마들부터 병원 식단 관리자, 유통업체까지 모두가 그 작은 한 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국의 마트 진열대에서 그 식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길래 온 미국이 이렇게 뒤집어진 걸까요?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한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 윈터스, 워싱턴 포스트 소속 기자입니다. 식품과 건강 트렌드를 다루는 일을 10년 넘게 해왔죠. 하지만 제가 트렌드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아보카도 토스트, 퀴노아, 샐러드, 콤부차 같은 서구적 식품이었습니다. 아시아 음식에 대해선 솔직히 별 관심도 없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단 한 번 한국 식당에 가본 적 있는데 너무 맵고 향이 강해서 2번 다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 제게 기밀한 단어는 그저 희한한 해초 스낵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가끔 건강식품 매장에서 볼 때마다 이걸 누가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취재 일정이었습니다. 맨해튼 브루클린 지역의 새로운 유기농 마켓에 대한 기사를 쓰러 갔죠.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한 여성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김이 없으면 아이 밥을 못 먹여요. 오늘 아침부터 5군데나 돌았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처음엔 그저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눈빛에서 진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엄마도 끼어들었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은 자폐 성향이 있어서 식감에 민감한데 한국 김만 유일하게 잘 먹어요. 이틀째 못 구하고 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해초 한 장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다니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자극됐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데요. 그렇게 처음 만난 사라와 제시카, 두 엄마와 함께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클로이 씨,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국 김은 우리 가족에겐 정말 중요해요. 아이가 단백질이나 채소를 거의 안 먹거든요. 김을 활용해서 겨우 먹이고 있었는데 제시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영양소 공급원이자 아이의 감각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죠. 솔직히 처음엔 그들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초 한 장에 뭐 그리 대단한 효능이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아이들 식단표와 영양사 상담 기록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김이 이 아이들의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구하기 어려워진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사라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시아 수입품의 관세를 높인다고 발표했잖아요. 25% 이상이라는데 벌써 유통업체들이 물량을 확보하느라 난리랍니다. 특히 한국산 김은 가장 먼저 동이 났어요. 신기했습니다. 주류 미디어에선 아직 다뤄지지 않은 이슈였거든요. 관세 인상 발표는 있었지만 그것이 이런 식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수입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가족들에겐 재난이나 다름없죠. 제시카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10년 넘게 식품 트렌드를 다뤄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식품을 모르고 있었다니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했습니다. 김품절, 한국 김수급, 김관세 영향. 그리고 발견했죠. 이건 단순한 식품 수급 문제가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는 사회적 위기의 조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뉴욕 플러싱의 한인마트로 향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4시, 그런데도 마트 앞에는 이미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이건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죠.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네요. 줄에 선 중년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는 7시에 왔는데도 김이 이미 다 팔렸대요.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마트가 문을 열자마자 김부터 찾아 뛰어간다는 계획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는 김 없이는 아침을 안 먹어요. 백인 여성이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김은 꼭 한국산이어야 해요. 마침내 문이 열렸고 사람들은 김이 있는 선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트 직원이 소리쳤어요. 오늘 김 입고 안 됐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어떤 여성은 울먹이며 매니저에게 항의했어요. 제발요, 창고에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김 없이는 학교에 못 가요. 매니저는 무력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공급업체에서 받지 못하고 있어요. 관세 문제로 물류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몇 고객들과 직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어요. 결국 보안 요원이 개입할 정도였죠. 매장 측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조기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그날 LA, 시카고, 애틀랜타 등 다른 도시의 한인마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는 김나눔, 김양도, 김리셀 같은 키워드의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마존에서는 원래 3달러 정도 하던 김이 30달러, 50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았죠. 제발 김 5봉지만 양도받을게요. 아이가 식사를 거부해서 병원에 있어요. 이런 절박한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브롱크스에 사는 한 가족을 만났어요. 3살배기 자녀가 있는 한인 2세 가정이었습니다. 김은 우리 식탁의 필수품이에요. 리사가 말했어요.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현대 미국 가정으로서도요. 아이가 채소를 잘 안 먹는데 김에 싸서 주면 잘 먹거든요. 리사의 냉장고에는 마지막 남은 김 한 봉지가 있었어요. 그녀는 그걸 마치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죠? 중국산이나 일본산을 사볼까 했는데 아이가 맛이 다르다며 거부해요. 한국 김이 맛이 더 부드럽고 바삭하거든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뉴욕 병원의 영양실이었습니다. 영양사 마이클은 환자 식단에 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김은 귀한 식품이에요. 짠맛을 느끼면서도 나트륨 함량이 적당해서 입맛이 없는 환자들도 잘 받아들이거든요. 게다가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하고요. 이어서 그는 저에게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시 병원들의 김 소비량이 지난 5년간 300%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의료 영양학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은 식품이란 뜻이었죠. 다음 날 찾아간 채식 식당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건 요리사 제이미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김은 우리 식당의 10가지 메뉴에 들어가요. 김 없이는 비건 음식의 풍미와 식감을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산 김은 두께와 맛이 완벽해서 대체품이 없어요. 저는 처음으로 김이라는 식품이 가진 사회적, 문화적, 영양학적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 기사가 아니라 미국 사회에 숨겨진 식량 안보 문제였어요. 다음 날 저는 편집장에게 한국행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편집장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제가 모은 자료들을 보더니 곧 승인해 주었어요. 클로이, 내가 10년 동안 쓴 기사 중에 이런 열정을 보인 적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지?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이건 단순한 식품 수급 문제가 아니라 큰 사회적 변화의 신호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끝을 봐야겠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몰랐죠.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워싱턴 DC의 농무부 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김품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클로이 씨,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김은 필수 식량이 아니에요. 미국인의 주식도 아니고요. 정부가 개입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직업적 중립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아이들, 환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안타깝지만 정부 정책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결정됩니다. 소수의 불편함 때문에 큰 정책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더 답답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뉴욕 퀸즈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동을 키우는 부모 모임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15명의 부모들이 모여 있었고 놀랍게도 그들의 대화 주제는 김 대체품이었습니다. 일본산 김을 사봤는데 우리 아이가 거부해요. 식감이 너무 두껍고 질기대요. 중국산은 어떤가요? 더 심해요. 냄새부터 완전히 다르고 맛도 너무 짜요. 아이가 한 입 먹고 뱉었어요. 한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3주째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에 싸서 주는 음식만 먹었거든요. 이제는 체중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선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문제였죠. 왜 한국 김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디아라는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국 김은 특별해요. 일단 두께가 완벽해요.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죠. 그리고 맛이 짜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있어요. 바삭함의 정도도 완벽하고요. 다른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김은 품질 관리가 철저해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도 많고 중금속 검사도 꼼꼼하게 해요. 아이에게 먹이는 거라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화를 더 나누다 보니 그들이 단순히 한국 김이라는 제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김에 담긴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품질 관리, 위생, 일관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력까지.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한텐 김이 그냥 반찬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씹을 수 있는 단백질이에요. 이 상황이 빨리 나아지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취재라는 목적을 넘어 이 사람들의 고통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김한장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뉴욕 대학병원의 영양학 교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김열풍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김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소화가 잘 됩니다. 게다가 비타민 B2 헬분과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 건강에도 좋죠.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김에 함유된 특정 폴리페놀 성분이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김은 가공 과정에서 화학 첨가물을 최소화하면서도 오염 물질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이런 기술력은 일본이나 중국산 제품과 큰 차이가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미국 유통업체들이 긴급으로 중국산과 일본산 김을 대량 수입했다는 뉴스였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마트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선반에는 일본산 김 표시가 붙은 제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옆에 한국산 김 표시가 붙은 빈 선반 앞에서 한 여성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이가 먹을 게 없어요. 이건 해초가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식품 수급이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들에 의존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비행기를 타며 생각했습니다. 김은 단순한 해초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수품이자 생존의 도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찾아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래프는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수출량이 미국의 아보카도, 퀴노와 같은 인기 슈퍼푸드 성장세를 뛰어넘고 있었어요. 관세 인상 발표 이후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완전히 멈췄습니다. 25% 관세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겐 치명적이에요.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유통업체들이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죠.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정작 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이 끊겼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은 특히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아이들,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본 절박한 부모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바로 여기, 이 그래프의 숫자로 표현되어 있었죠. 내일 저희 공장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민서 씨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김의 비밀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충남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서 씨는 한국의 김 산업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세계 김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일본, 중국도 김을 생산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에서 따라올 수 없죠. 도착한 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스마트 김양식 연구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서 김양식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첨단 연구소 같은 분위기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컴퓨터와 현미경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죠. 이게 다 김연구를 위한 건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서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생각보다 복잡한 식품이니까요. 맛, 식감, 영양소, 안전성. 모든 요소를 최적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는 저를 대형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바다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건 스마트 양식 시스템입니다. AI가 바다의 온도, 염도, 조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김 수확 타이밍을 알려줘요. 예전에는 어부들이 경험으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과학이 그 역할을 하죠. 저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의 식량안보 시스템보다 더 똑똑한데요. 민서 씨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클로이 씨, 이건 단순한 해초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문화이자 과학이고 이제는 세계적인 산업이 됐습니다. 공장 투어를 계속하며 저는 김 생산의 모든 단계를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수확된 김이 자동 세척기를 통과하고 이물질 검출 시스템으로 품질 검사를 받고 특수 건조기에서 최적의 수분 함량을 유지하도록 처리되는 과정까지요. 가장 중요한 건 위생 관리예요. 민서 씨가 강조했습니다. 김은 날 것으로 먹는 식품이니까요. 우리는 어떤 화학물질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위생 상태를 유지합니다.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서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클로이 씨, 김은 일본, 중국, 태국에서도 생산하지만 한국처럼 품질과 기술을 동시에 갖춘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김 수출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1위 국가예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던 거지? 민서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마도 김이 그저 작은 해초 조각이라 생각해서겠죠. 하지만 이 작은 해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는 알게 되셨잖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자라는 작은 해초가 세계의 식탁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민서 씨의 초청으로 충남 태안의 스마트 김양식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서해안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잔잔했어요. 멀리 검은 선들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게 다 김양식장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햇빛과 파도, 바람이 모두 최적의 김을 키우는데 필요한 요소들이죠. 작은 배를 타고 양식장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검은 그물망에 김이 자라고 있었어요. 민서 씨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보시면 이 구역의 수온, 염도, 영양소 농도가 전부 표시됩니다.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수확 시기를 알려주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해초 재배에 사용한다니요. 민서 씨는 웃으며 정정했어요. 해초가 아니라 김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재배가 아니라 양식 과학이에요. 배에서 내려 육지로 돌아온 후 민서 씨는 저를 근처의 현대적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스마트 김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서 무슨 연구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의 모든 것을 연구해요. 맛부터 시작해서 식감, 영양소, 보관 방법, 가공 기술까지요. 연구소 내부는 마치 첨단 과학 실험실 같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현미경으로 김을 관찰하고 다양한 기계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민서 씨는 한 연구원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박지원 박사님, 김식감 분석 전문가세요. 박 박사는 저에게 특별한 기계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식감 분석기입니다. 김의 바삭함, 녹는 정도, 씹히는 감각을 수치화해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건조 온도와 시간을 결정합니다. 이어서 가공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특수 위생복을 입고 있었고 로봇팔이 김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 무균 시스템이에요. 민서 씨가 설명했습니다. 김은 날 것으로 먹는 식품이니까 위생이 가장 중요하죠. 인간의 손이 거의 닿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이 한국 김의 비결인가요? 민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은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비결은 세 가지예요. 첫째, 한국의 바다 환경이 특별해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미네랄이 풍부하죠.
둘째, 수백 년에 걸친 양식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 현대 과학을 전통과 결합시킨 거죠. 저녁이 되자 민서 씨는 저를 특별한 시식회 장소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김을 맛볼 수 있었어요. 이건 일반 김, 이건 올리브유를 발라 구운 김, 이건 트러플 향이 가미된 김이에요. 전 세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제품들이죠.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 김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바삭하면서도 부드럽게 녹아내렸어요. 짠맛은 적당했고 깊은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와, 이게 진짜 김이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민서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왜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김만 고집하는지. 식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서 씨는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클로이 씨, 김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생산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품질과 기술을 동시에 갖춘 곳은 없어요. 우리는 전 세계 김 수출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1위 국가예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던 거지? 민서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세계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고 모든 이야기가 주목받지는 못하니까요. 김처럼 작고 조용한 식품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해초 한 장에 담긴 과학, 문화, 역사. 그리고 그것이 세계인의 식탁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이건 단순한 식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세계화, 식량 안보, 문화 교류에 대한 이야기였죠. 민서 씨와 헤어지기 전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치적인 문제니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 방법을 찾을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가방에 든 김 샘플들을 생각하며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작지만 강한 한국의 비밀, 김 한 장의 힘을 말이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제 짐 속에는 민서 씨가 선물해준 다양한 종류의 김이 가득했습니다. 관세 문제로 정식 수입은 어렵지만 개인 용도의 소량 반입은 가능했거든요. 물론 이걸로 미국 내 김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몇몇 절박한 가정에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가 취재했던 자폐 아동 부모 모임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에게 김 샘플을 나눠주기 위해서였죠. 클로이, 정말 감사해요. 리디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김 패키지를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어머니들도 마치 보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실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어땠어요? 왜 한국 김이 이렇게 특별한지 알게 됐나요? 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스마트 양식장, 첨단 연구소, 무균 가공 시설.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첨단 기술이 이 작은 김 한 장에 들어있다니.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뉴욕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곳의 영양실장에게도 김 샘플을 전달했어요. 이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양실장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은 입맛이 없어서 식사 거부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김은 그들이 유일하게 잘 받아들이는 식품 중 하나예요. 그는 제게 병동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 암 환자 병실에 들어가 김을 내밀자 그 환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작은 해초가 세상을 바꾼다 한국김의 비밀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단순한 식품 트렌드가 아닌 깊고 의미 있는 문화 교류와 식량 안보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동안 동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냥 김이라며?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아니, 그냥 김이 아니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그걸 몰랐던 거야. 기사는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 온라인판에 실렸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24시간 만에 공유수 10만 건을 넘겼고 다른 주요 언론들도 이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국 농무부에서 왔습니다.
제 기사가 화제가 되자 그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한국산 식품 관세 재검토를 의제로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주가 지난 후 저는 특별한 방송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습니다. 전국 네트워크 아침 뉴스 프로그램이었죠. 그곳에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닙니다. 이건 문화이자 과학이에요. 한국은 이 작은 해초를 통해 세계의 식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민서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클로이 씨, 당신 덕분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미국 정부에서 김과 같은 필수 식품에 대한 관세 예외 조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브롱크스의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제게 김의 중요성을 처음 알려준 사라의 집이었어요. 그녀의 아들 제이슨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7살 아이였습니다. 사라가 제이슨 앞에 김밥을 놓았을 때 아이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제이슨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사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행복이에요.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김한장이 단순한 해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존과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더 널리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한장 속에 담긴 철학, 작지만 강한 한국에 대한 기사가 성공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보령 김축제 취재를 위해서였죠. 민서 씨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클로이 씨, 당신 기사 덕분에 한국 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 축제에는 작년보다 외국인 방문객이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축제장은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는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김을 굽는 체험 부스에 몰려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김을 정성스럽게 구워 포장하는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느껴졌어요. 민서 씨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은 그냥 해조류가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의 식탁이자 철학입니다. 그는 축제장 벽에 걸린 세계지도 포스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지도에는 김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긴 중국, 여긴 일본, 여긴 태국. 다 김을 만들죠. 하지만 그 누구도 김을 문화와 기술로 만든 나라는 없어요. 한국만이 그걸 했습니다. 민서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아이들이 김을 굽는 장면을 바라봤어요. 작은 바다의 선물이 세대를 넘어 세계의 식탁을 지키고 있었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잠시 후 민서 씨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우린 김을 그냥 먹지 않아요. 기억으로 물려주는 음식이에요. 할머니가 굽고 엄마가 밥에 싸주는 그 한 장. 그게 한국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김이 단순한 식품이 아니란 걸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문화적 정체성이었어요. 축제장을 둘러보며 김의 다양한 가능성을 목격했어요. 김으로 만든 파스타, 김 추출물로 개발한 건강 보조제, 심지어 김을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내 이야기입니다. 민서 씨에게 제안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싶어요. 뉴욕에서 김 다큐멘터리 전시회를 함께 기획하면 어떨까요? 민서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벽한 아이디어네요. 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과 미국 합작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시위드 더 스몰 자이언트, 세상을 감싸는 작고 위대한 한 장의 이야기였어요. 영상에는 보령 김축제에서 김을 굽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뉴욕 병원에서 한국 김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환자의 모습, 그리고 민서 씨와의 심층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닙니다. 영상 속에서 민서 씨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미래가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영상 말미 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크다. 바다는 언제나 변하지만 우리는 그 바다에서 한 장의 질서와 마음을 길어낸다.
위기를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준비된 문화다. 며칠 후 민서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아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클로이 씨, 생각해보면 신기하죠? 몇 개월 전만 해도 당신은 김을 엽기적인 간식 정도로 여겼잖아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의 열렬한 팬이 됐죠.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여정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마지막 일기를 남겼습니다. 처음엔 그냥 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김은 한국이고 한국은 미래다. 나의 다음 여정은 이 작은 한 장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다. 창밖을 바라보니 뉴욕의 거리에서 다시 김을 활용한 메뉴와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지나가고 있었고 이제 사람들은 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김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작지만 강한 그리고 조용하지만 위대한 김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세상을 감동시킨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